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행, 데이트 폭행, 어린아이 폭행 등 약자에 대한 폭행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사가 술이 취한 채 아버지 뻘 되는 택시기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히는 사건을 TV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일방적이고 엄청난 폭행이었는데도 막상 가해자에게 불구속 기소가 내려지는 걸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스승님,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묻지마 폭행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강력한 폭행에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미미한 처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스승님이 바른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들여다보면 정말 묻지마 폭행도 있고 취객들이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막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도 그 사건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군인인데 한 중사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술 먹고 택시 기사에게 막 폭언을 행사하다가 결과적으로 막 발로 차고 밀어붙이고 해서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막 발로 깔아 뭉개고 이렇게 심한 폭행을 해서 정말 입건이 되었는데 불구속 기소로 참 형벌이 내려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가 마음 공부하고 이렇게 참 마음 공부하고 정신 수행을 하고 이렇게 참신하게 노력하는 우리 도원 가족도 있지만 너무 물질 만능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강박관념으로 살고 그리고 이 한마디로 트라우마로 살고 열등감으로 사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분노 조절이 돼야 되는데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게 억누르고 있다가 술을 먹거나 이렇게 통제가 좀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면 또는 이렇게 마약을 한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해서 이렇게 자기 본성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문제가 나타나면 그 핑계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술 핑계로 분노가 일어나고 마약 핑계로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살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폭행을 한 그 군인, 그 중사도 내면에 열등감, 분노감 이런 게 많이 깔려 있었어요. 많이 깔려 있다가 이제 술 먹으면서 그게 택시기사한테 표출됐고 그 분노가 나타나서 그런 소위 말하는 나쁜 악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느냐?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용서해서는 안 되느냐? 열등감, 트라우마,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증상이 있어서 술 먹고 그 짓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씻지 못할 상처를 남에게 준 것이며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력과 폭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못된 버릇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되며 법적 처벌을 내려서 모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일벌백계를 하는 게 맞지 솜방망이식으로 이렇게 대충 기소 처분하고 불기소 처분하고 해가지고 이 대충 이렇게 솜방망이식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이 무질서하고
폭력적이면 갈수록 승해지게 되며 갈수록 이 사회는 혼탁해진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았는데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그 영상을 보면 저건 딱 감옥에 쳐넣어서 최소 5년은 구속을 시켜야 마땅하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최소 5년은 구속시켜서 이 처벌을 하는 게 맞다. 이런 감정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이 원인 분석을 잠깐 세 가지로 우리가 해보면, 첫째는 물질만 만능적으로 살아왔고 자녀 교육을 바르게 시키지 못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 한마디로 물질 만능주의로 키우고 바르게 인성교육을 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가 욕구 불만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정치라든가 사회 질서가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더자들이나 이 사회 지도층들이 제대로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한마디로 물질 만능적으로 욕구 불만적으로 이끌어가게끔 해놓고 이 무질서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무질서를 잡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인성을 잘 갖추게 해서 마음 공부를 하게 해서 그 본성 회복을 하게끔 그런 단체를 지원하고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게 해서 국가적으로 지원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본성을 찾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맨 경쟁 심리만 심어주고 그냥 욕심만 채우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모든 것이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양육강식의 법칙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 어떤 위정자들이라든가 운영자들이 바르게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질서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회 공부, 학교 공부, 이런 지식층의 교육 현장이 인의예지 도덕, 본성 회복, 양심 회복, 이런 교육보다는 재주를 가리키는 쪽으로만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성이 무엇인지, 양심이 무엇인지, 어른들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게 무엇인지 전혀 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른들한테 공경하고 이해를 갖춰야 된다 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왜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왜 인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 어른들한테는 잘해줘야 된다 하면 내가 어른한테 왜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저 할아버지한테 왜 잘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따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맘대로 내 밥 먹고 내가 살면 되지 왜 저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 바로 교육층의 잘못된 의식이 바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바로 이 청소년들이라든가 또 기성세대라든가 또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갈팡질팡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막 술을 마시면 무질서하게 개판으로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치를 알고 첫째는 가정교육이 바르게 서야 되고, 두 번째는 정치인이라든가 지도층들이 바르게 서야 되고, 세 번째는 사회 교육자들이 바르게 서서 이 문제점을 함께 노력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이렇게 마음 공부시키고 예의 범절 공부시키고 사람 사는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공부단체를 적극 후원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이런 법문이 사회적으로 빛나게 나타나고 빛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법문이나 마음 공부의 어떤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후원을 많이 해야 되며 그런 단체를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는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맑아지고 좋아집니다. 우리 도원대학당도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를 조금이라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힘이 한 분 한 분 모아지면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우리 도원 진리, 도원 강의, 도원 법문을 여러분에게 끝없이 펼쳐서 우리 국민들이 바르게 깨우쳐서 바르게 마음 공부해서 이 사회를 맑게 하고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빛나는 인생을 열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자 이 법문을 열어간다는 뜻입니다.